저녁 7시 40분, 밥상 위에 김치 한 접시가 올라옵니다. 평소보다 새빨간색이 예쁘고 가격도 놀랄 만큼 저렴했던 수입 김치였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런 건 고마운 거지. 그렇게 말하며 한 젓가락 드신 아버지.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배가 쥐어짜듯 아프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체했나? 김치가 좀 샜나? 하지만 어르신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탈이 더 크게 날 수 있고, 탈이 났을 때 회복도 더디고, 무엇보다 숨은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곧 괜찮아지겠지. 바로 그 조금이 나중엔 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무료로 줘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수입식품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특정 나라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제품이든 수입이든 국내든 유통 과정과 표시, 보관 조건이 흔들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수입 김치처럼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음식이어서 조건이 어긋나면 맛뿐 아니라 몸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트에서 5초, 냉장고 앞에서 30초, 식탁에서 10초. 이 세 순간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공포는 줄이고 진짜 위험 신호는 더 빨리 알아채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기준을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족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한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말이 나올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규 63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엄마, 이 김치 진짜 싸게 샀어. 반찬 걱정 끝이야. 딸은 뿌듯했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반찬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게다가 포장도 깔끔했고 매대도 냉장 코너였고 유통기한도 아직 넉넉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수입이라는 글자가 오히려 큰 회사가 관리하는 것 같아 믿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가족이 모여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요즘은 김치도 집에서 담그기 힘드니 이런 김치도 괜찮지 하시며 몇 젓가락 드셨어요.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맛도 자극적이지 않고 아삭하고 양념 향도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40분쯤 지나자 어머니가 조용해지십니다. 말수가 줄고 이마에 땀이 맺혀요. 속이 좀 이상하다. 배가 살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속이 훑어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가족은 흔히 여기서 갈립니다. 어떤 가족은 바로 대응합니다. 지금부터는 음식 중단, 증상 시간 기록, 물은 조금씩 상태가 심해지면 바로 의료 도움. 반면 어떤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김치가 뭐가 문제야? 낮에 뭐 드신 게 있나? 좀 누워 계셔. 어머니는 눕습니다. 그런데 잠깐 누웠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설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목이 간질거린다고 하세요. 눈이 부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배탈인가? 아니면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의 시작인가? 어르신의 몸에서 복통, 구토, 설사는 흔한 증상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탈수로 빠르게 이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이 원인이 되어 알레르기 반응이 갑자기 강해지기도 합니다. 딸은 당황해서 검색을 합니다. 식중독 증상, 몇 시간 후 좋아짐. 그런데 검색 결과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에요. 어떤 글은 가만히 쉬면 된다고 하고 어떤 글은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때 사위가 말합니다. 우리 기준을 정하자. 지금은 겁내지 말고 위험 신호만 확인하자. 딱 이 말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건강 문제는 겁을 덜어내는 기준과 미루지 않는 행동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가족 이야기처럼 현실에서 자주 겪는 장면을 따라가며 정리해 드릴 거예요. 특히 수입김치 이야기를 꼭 넣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이라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 조건이면 어디 제품이든 위험해질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라벨, 보관, 냄새, 포장 상태, 그리고 내 몸의 반응. 원산지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 먼저 마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나라를 콕 집어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방식은 듣는 순간은 속 시원해도 실제로는 도움이 덜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국가가 아니라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입식품에서 사고가 나는 가장 흔한 뿌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유통 중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거나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혹은 구매 후 집에서 관리가 흐트러졌거나요. 특히 냉장 냉동식품은 차갑게 보관이라는 말 한 줄이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차갑게 보관하라는 건 단순히 맛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세균이 빨리 늘어나지 못하게 속도를 늦추라는 뜻일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표시입니다. 수입식품은 대개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해 스티커 형태의 한글 표시가 붙습니다. 이 표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있는 신분증에 가깝습니다. 제품명,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보관 방법, 수입 판매자 정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그리고 종종 제조번호 같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자주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은 정상 보관이 전제입니다. 냉장 온도가 중간에 여러 번 흔들리면 날짜가 남아도 안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냉장 코너에 있었으니 괜찮겠지. 마트가 항상 100% 완벽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진열 중 문이 자주 열리고 닫히고
사람들이 오래 서서 고르고 때로는 배송 과정에서 잠깐씩 온도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산지보다 먼저 보는 기준을 이렇게 권합니다. 표시가 명확한가? 보관 조건이 맞는가? 포장이 멀쩡한가? 내 몸에 부담이 큰 성분이 많은가? 이 네 가지가 먼저예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특히 중요한 건 마지막 항목, 내 몸에 부담이 큰 성분입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은 식품, 너무 자극적인 향신료, 단기 많은 간식,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숨어있는 제품, 이런 것들은 식중독이 아니더라도 혈압이나 위장,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수입식품 9가지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기억하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9가지가 아니라 어떤 식품이든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특히 수입 김치가 조심스러운 이유 이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입 김치, 왜 말이 많은가요?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는 좋은 점도 많죠. 그런데 발효식품은 관리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온도, 위생, 염도, 유통 과정이 맛과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 수입 김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된 제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가정에서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한 번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김치는 기본적으로 염분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높을 수 있어요. 혈압이 높은 분,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나트륨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김치가 안전하더라도 많이 드시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김치는 양념이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해산물 성분, 때로는 설탕이나 감미료, 이 중에서 특정 성분에 민감한 분이 있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가도 컨디션이 떨어진 날에는 위가 놀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마트에서 김치를 집어듭니다. 포장이 부풀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쪽에 국물이 새어나와서 비닐이 끈적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닦으면 되지 하고 그냥 넣습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에서 누액은 단순한 불편이 아닐 수 있어요. 포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외부 오염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고 내부 압력 변화도 생깁니다. 특히 냉장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면 발효가 과하게 진행되면서 가스가 차고 맛이 변하고 위장에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익숙함입니다. 김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조금 이상해도 김치 원래 이런가 하고 넘기기 쉬워요. 시큼한 건 원래 시큼하고 매운 건 원래 맵고 냄새도 원래 강하니까요. 그래서 수입 김치든 어떤 김치든 어르신 집에서는 이런 기준을 권합니다. 먼저 한글 표시가 선명한지 확인하세요. 스티커가 훼손되어 읽기 어렵거나 수입 판매자, 정보가 애매하면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 보관 방법이 냉장인지 확인하고 매대에서 꺼냈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면 그 제품만이 아니라 그 매대 전체를
의심할 이유가 됩니다. 이어서 포장이 과하게 빵빵하지 않은지, 국물이 새어있지 않은지, 뚜껑이나 실링이 들떠있지 않은지 봅니다. 김치는 발효로 약간의 가스가 생길 수 있지만 과하게 부풀어 오르는 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져왔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냉장고에 넣고 가능한 한 빨리 드세요. 싸게 샀으니 오래 두고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위험을 키우기도 합니다. 또 하나, 어르신이 처음 먹는 제품이라면 처음부터 큰 접시로 드시지 않는 걸 권합니다. 조금 드시고 몸 반응을 보세요.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음식은 몸에 테스트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려 20년 수명을 단축한다. 같은 말은 듣는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지만 근거 없이 단정하기 쉬워요. 우리가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김치 한 젓가락이 수명을 몇 년 줄인다. 이런 식의 말은 믿기보다 이 증상이 나오면 위험하다. 이 신호면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한다. 를 기억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무료로 줘도 조심해야 하는 수입식품 9가지의 공통점. 이제 제목에 나온 9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록을 던지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각 항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건 이 3가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먼저 떠올릴 첫 그룹은 냉장 냉동 유통이 생명인 식품입니다. 발효 반찬료, 냉장 조리식품, 냉동 만두나 육가공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식품들은 차가움이 끊기는 순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는 집까지 금방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을 보고 다른 가게를 들르고 차 안에 잠깐 두고 집에 와서 정리를 늦추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어르신 집에서는 이 시간을 더 짧게 잡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룹은 바로 먹는 형태의 가공 육류 해산물입니다. 훈제, 건조, 절임, 반조리. 포장이 예쁘고 상온 진열되어 있어도 내부가 오염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은 면역이 약해져 있을 수 있어서 같은 균에 노출되어도 더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향신료 분말류입니다. 고춧가루, 카레가루, 조미료, 차료. 분말은 한번 오염되면 집에서 오래 사용하기 쉽고 조금씩 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보관이 습해지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용 간식처럼 보이는 화려한 캔디 젤리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은 손주 주려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 같이 먹기도 하죠.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성분표가 제대로 없거나 지나치게 강한 향과 색이 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제품을 단정하기보다 표시가 불명확한 제품은 피한다는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에 좋다고 포장된 차허브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약이 아닌데도 약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르신은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성분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식품일수록 더 신중하게를 권합니다. 표시가 명확하고
성분이 단순하고 과장 광고가 적은 쪽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은 통조림, 병조림입니다. 오래 간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캔이 심하게 찌그러졌거나 녹이 심하거나 뚜껑이 부풀거나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면 과감히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아깝다고 먹는 순간이 병원비와 고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즉석식품과 소스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스는 짜고 달고 맵고 보존을 위해 여러 성분이 들어갑니다. 어르신은 위가 예민할 수 있고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 중일 수 있어요. 식중독이 아니더라도 이런 소스가 컨디션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가 애매한 제품입니다. 어떤 수입품은 한국어 표시가 없거나 스티커가 떨어져 있거나 온라인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형태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이건 나라 문제가 아니라 추적이 안 되는 유통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결국 9가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한다. 보관 조건이 불안하면 피한다. 포장 상태가 이상하면 피한다. 먹고 난 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이 네 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르신이 더 취약한 이유, 그리고 가족이 해야 할 말, 특히 주목할 점은 어르신은 같은 음식에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나 구토로 수분이 빠져도 물 좀 마셔야지가 늦어질 수 있어요. 또 식중독으로 열이 나거나 땀이 나면 탈수는 더 빨라집니다. 그 다음으로 어르신은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 심장, 당뇨, 신장.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이 있으니 무조건 위험이 아니라 증상이 생겼을 때 악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몸의 균형이 이미 약물로 조절되고 있을 수 있어요. 구토나 설사가 지속되면 약 흡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급성 증상은 하룻밤 자면 낫겠지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색보다 추측보다 먼저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구토가 있는지, 설사가 있는지, 열이 있는지,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입술이나 눈 주위 붓기 같은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르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금은 참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려주세요. 아깝다고 더 먹지 말고 오늘은 중단해요. 상태가 위험해 보이면 바로 의료 도움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피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뭘 그래?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쓰지 말자. 조금만 더 참아봐. 어르신은 가족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정말 심해도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족은 참으세요가 아니라 말해주세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이 불안해할 때 인터넷에서 큰일 난대 같은 말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을 키우면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지금은 기준만 보자. 숨이 괜찮은지, 의식이 또렷한지, 피부에 두드러기나 붓기가 있는지, 물을 조금씩 마실 수 있는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바로 의료 도움.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 10가지, 그리고 안전한 기준, 이제 오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오해는 위험을 늦추고 늦춤은 후회를 만듭니다. 먼저, 유통기한 남았으니 안전하다. 아니요. 정상 보관이 흔들리면 날짜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냄새가 심한 건 원래 그런 음식이다.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은 원래 향이 강하지만 평소와 다른 썩은 듯한 냄새, 화학적인 냄새, 역한 냄새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끓이면 다 괜찮다. 열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상한 음식은 끓여도 위장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끓여서 먹자가 먹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다. 알레르기 반응은 양이 적어도 나타날 수 있고 어르신은 작은 변화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설사는 몸이 독을 빼는 거니까 멈추면 안 된다. 설사는 몸의 반응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게 하느냐가 아니라 탈수 신호를 빨리 잡고 필요하면 의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배가 아프면 손으로 꾹 누르거나 뜨거운 찜질을 세게 해야 한다. 가벼운 복통에 따뜻함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할 때 과한 자극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열이 나고 토하고 어지럽다면 무리하게 자극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쉬면 낫는다. 어르신이 혼자 화장실을 오가다가 어지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생깁니다. 증상이 있으면 혼자 두지 말고 최소한 가족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병원은 마지막이다. 아니요. 병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급성 증상은 빨리 평가받을수록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은 다 위험하다. 아니요. 수입식품이라고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다만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보관 조건이 불안하면 국내든 수입이든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건 운이다. 운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을 확률로 바꾸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시 확인, 포장 확인, 보관 확인, 몸 신호 확인. 이 4가지가 운을 줄입니다. 미니 사례로 익히는 바로 그 순간 판단법. 이제 짧은 사례를 몇 개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밤에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입니다. 저녁에 먹었던 수입 반찬이 생각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혼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밤에 어지러워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럴 땐 가족이 옆에서 지켜보고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구토나 설사가 반복되고 물도 못 마시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면 의료 도움을 미루지 마세요. 그 다음, 샤워 중에 어지러워지는 경우입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미 탈수 기운이 있으면 어지러움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캄캄하면 샤워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세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반응이 이상하면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어서 얼굴이 붓고 목이 간질거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 배탈과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입술이나 눈 주위 붓기, 쉰 목소리, 숨쉬기 불편함, 쌕쌕거림, 어지러움. 이런 신호가 함께 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지켜보자가 아니라 빠르게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속이 더부룩하다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통증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백해지고 기운이 쭉 빠지고 맥이 약해지고 말수가 줄어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가족은 표정을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고 눈빛이 흐리면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깝다고 계속 먹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음식이 의심되는 순간에는 먹는 행동을 멈추는 게 첫 번째 안전입니다. 멈추고 증상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의료 도움으로 연결하는 것. 이 흐름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면 병원인가?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먼저 숨이 가쁘거나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는 지체하지 마세요. 특히 음식 후에 목이 조여오는 느낌, 숨이 차는 느낌, 쉰 목소리, 쌕쌕거림이 생기면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의식이 흐려지거나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제대로 서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운 경우도 위험합니다. 실신할 것 같은 느낌, 눈앞이 캄캄함, 말이 어눌해짐. 이런 변화는 단순 위장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어서 구토나 설사가 반복되면서 물을 거의 못 마시는 경우, 특히 입이 마르고 소변이 줄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부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동반되면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어르신은 탈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통이 매우 심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배가 단단하게 굳는 느낌, 누르면 더 아픈 느낌이 강하면 의료진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혈변, 검은 변, 피가 섞인 구토 같은 출혈 신호가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이후 두드러기와 붓기, 호흡 불편, 어지러움이 같이 오는 패턴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즉시 응급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서 기억할 문장이 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조금 심한 것 같으면 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버티기 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거나 응급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트 5초, 냉장고 30초, 식탁 10초.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기억을 돕는 도구일 뿐이고 핵심은 습관입니다. 먼저 마트에서 5초. 한글 표시가 또렷한지 보세요. 보관 방법이 냉장 냉동인데 상온에 오래 놓인 느낌이 들면 피하세요. 포장이 찢어지거나 국물이 새거나 심하게 눌린 자국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너무 싸고 너무 과장된 문구가 많고 출처가 애매하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어서 냉장고 앞에서 30초. 집에 들어오면 냉장 냉동부터 먼저 넣습니다. 문을 오래 열어두지 마세요. 이미 오래된 반찬과 새 제품을 섞지 말고 새 제품은 앞쪽에 두어 빨리 먹도록 유도하세요. 발효식품은 개봉 후 시간이 갈수록 맛과 향이 변할 수 있으니 아까워서 오래 보다 안전하게 빨리 가. 어르신 집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10초. 처음 먹는 제품은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냄새가 평소와 다르거나 역하면 중단하세요. 맛이 지나치게 쓰거나 화학적이거나 혀가 얼얼하면 중단하세요.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하면 참지 말고 말하기를 가족 규칙으로 만드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면 먹었던 제품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버리기 전에 상황에 따라 포장과 표시 정보를 확인해 기록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아깝고 원인을 찾고 싶어도 어르신의 상태가 위험해 보이면 먼저 의료 도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건 수입식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불명확한 표시, 불안한 보관, 이상한 포장, 그리고 몸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수입김치는 우리에게 익숙해서 더 쉽게 방심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몸은 방심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한번 탈이 나면 며칠이 무너지고 그 사이에 탈수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족끼리 약속 하나만 하셨으면 합니다. 아깝다고 먹지 말자. 괜찮겠지로 미루지 말자.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자. 그리고 혹시 음식 이후에 숨이 차거나 붓기와 어지러움이 같이 오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탈수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럴 땐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진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을 모시는 집일수록 이런 기준이 걱정이 아니라 안심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불안을 줄이면서도 위험 신호는 더 빠르게 잡는 생활 기준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